안녕하세요. 미디어 데모스 류필입니다. 행동하는 사회 임닥터입니다. 행동하는 의사회와 미디어 데모스가 함께하는 보건의료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기사로도 많이 나와서 네네. 관심을 가지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네. 비만도 기준이 올라간다. 네. 이런 뉴스가 나와서 이게 뭐지? 하고 질문을 주신 분이 있어요. 네네. 질문을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늘어나는 뱃살 때문에 늘 고민을 하고 있는 50대 남성입니다. 우리나라 비만 기준인 BMI 25를 넘기지 않으려고 운동과 함께 식이 조절도 하고 있는데요. 최근 건강보험공단에서 비만 기준을 BMI 27로 높여야 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이렇게 비만 기준이 바뀌면 저는 이제 더 이상 다이어트를 하지 않아도 되나 궁금하고요. 건강보험공단에서 왜 비만 기준을 높이려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비만 기준이 미국보다 훨씬 낮다고 하던데 그건 왜 그런 건가요? 여러 가지 질문을 해주셨는데 일단은 이 뉴스가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 건강보험공단 산하 연구소에서 네. 이 BMI 그래서 27로 오기 비만 자- 기준을 네. 올려야 한다. 네. 이런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네. 왜 그런 건지.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그 학회에서 발표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발표문과 논문을 좀 찾아보려고 애를 썼는데 네. 제가 직접적으로 구하지는 못했어요. 원문을 구하지 네, 못했다. 원문은 구하지 못했는데 다만 어떤 이유로 그거를 하려고 하는지는 뭐 기사나 이걸 통해서 충분히 저는 좀 파악을 했는데요. 네. 뭐냐면 이제 건강보험이 이루어진 지 꽤 됐잖아요. 그럼 기존에 쌓인 데이터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일종의 이것도 빅데이터입니다. 아, 그러니까 이 빅데이터를 활용, 10년 동안 그렇죠. 쌓여온. 이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체질량 지수에 따르는 사망률을 다른 원인을 배제해서 비교를 한 거예요. 비교를 했더니, 그러니까 여기도 신문기사도 나왔지만 이제 U장이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예, 예. U장이라는 표현은 뭐냐면 사망 위험이 비만인 경우가 더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사망 그 위험도가 더 낮아지고, 정말요? 네, 이런 식의 결론이 나왔다는 거죠. 음. 다시 말해서 27일 넘었을 때부터 정상인보다 이 사망 위험도와 같아지면서 올라가더라. 그러니 비만 기준을 올려야 되지 않겠냐 이런 이제 그 주장을 했다는 거죠. 네. 네. 지금 이제 임닥터 얘기한 걸로만 봐도 네. 25가 정상인 사람보다 더 사망률이 낮다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이런 비슷한 결과가 외국에도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대한 비만학회에서 비만병 팩트시트라는 거를 내요. 추이와 동향과 그 연구 결과를 이렇게 내는데 비만병 팩트시트 2024에서도 동일한 결과가 보입니다. 그래서 그 원래 그 발표한 그 건강보험공단의 연구원에서 발표한 자료는 직접 못 얻었기 때문에 대신해서 이 비만병 팩트시트 2024 자료를 아마 화면으로도 보여드리겠지만 보시면 모든 사망 원인에서 정상인의 위험도를 1이라고 봤을 때 이제 과체중 단계는 0.7 정도로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이 그 비만이 결국은 뭐 고혈압, 당뇨와 연관이 네.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순환기 계통의 사망도도 있잖아요. 역시 지금의 한국의 기준을 했을 때 과체중 비만이 정상 체중보다 위험도가 더 낮더라. 이런 결과가 나온 거예요. 기존의 상식과는 조금 그래서 반대되는. 요거에 대해서 이유가 뭐냐 아직 이제 명확히 설명을 못 하고 있는 거 사실이고요. 요것만 가지고 보면은 이제 그 기사에 나온 건강보험공단의 연구원의 주장이 맞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 그 비만병 팩트시트 2024에 또 다른 그 연구 결과가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사망이 아니라요. 비만의 정도에 따라서 흔히 말하는 만성질환, 예를 들어 이형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이 발생 위험도는 어떠냐를 비교했거든요. 네. 요거는 U자 쉐이프가 아니에요. 정상 기준으로 1이라고 했을 때 과체중부터 올라갑니다. 네. 이렇게 이제 우상향이네요. 그렇죠. 바로 우상향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예전에 기준을 봤을 때 이제 어떻게 했냐면 그때는 사망률보다는 이렇게 그 만성질환 위험도가 올라가는 곳이 어디서부터냐 그 기준점을 가지고 네. 그 비만 기준을 삼은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비만 기준이 그 흔히 말하는 서구보다는 지금 굉장히 타이트합니다. 서구는 체질량 지수가 30부터 비만이거든요.
그런데 왜 그러냐면은 서구에서 위험도가 올라간 수준과 비슷하게 우리나라에서는 25부터 올라가더라고요. 예. 그래서 더 우리가 엄격한 기준을 네, 두는다. 그렇죠. 예. 그렇다고 하면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은 만성질환의 위험 발생은 지금의 현재 25라는 기준으로 적용했을 때부터 올라가는데 심지어 과체중일 때도 올라가거든요. 정상보다. 그런데 그렇네요. 최종 사망률은 U자형, 즉 과체중일 때가 정상 체중보다 더 낮은 어떤 모습을 보인다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런지 딱 이해는 안 되네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이거는 보다 더 연구해서 원인을 찾아야 될 어떤 상황인 것 같아요. 네. 지금 말씀해 주신 것만 놓고 보면 네. 과체중일 때 사망률이 떨어지는데 네. 오히려 당뇨병이나 고혈압 이런 거 위험은 올라간다는 거죠. 예, 지금 이게 이제 어쨌든 객관적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요 그 상황에 대해서 그 대한 비만 그 학회에서는 성명서를 냈더라고요. 그 성명서 요지는 그겁니다. 이제 만성질환 발생 위험이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현재의 기준대로부터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기준 변화에 대해서 대한 비만학회와 전혀 상의도 없고 논의도 없고 학술적인 결정도 안 난 사실을 이렇게 언론에 먼저 이렇게 한 것을 좀 유감이다 이런 표현을 했더라고요. 네. 그런데 또 그냥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네. 그 대한 비만학회에서 좀 반대하는 성명을 냈잖아요. 네. 이거는 비만이 줄어들면 좀 밥그릇에 줄어드는 거 아니냐? 이런. 그럴 수 있잖아요. 이거는 저희 짐작입니다. 뭐냐면 현재는 비만 치료는 비급여예요. 그런데 외국의 경우에는 비만 치료는 외국에서는 급여가 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비만 자체가 지금 사망률과 그 다음에 만성 질환의 지금 발생 위험에 영향 준다는 게 명확하잖아요. 네. 지난번에 위고비 위고비 얘기할 할 때 때도 일본은 급여잖아요. 된다고 그렇다고 하면은 비만 치료는 급여가 되는 게 어차피 대세일 겁니다. 앞으로 그렇게 가는. 그러면 건강보험공단 입장에서 뭐겠습니까? 대상자를 좀 줄여야 되는. 대상자를 줄여야 되는 그런 어떤 거와 관련이 있지 않느냐라는 저는 합리적 의심을 하는 거죠. 네. 여기서는 뭐가 옳을까?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봐야 그러게요. 됩니다. 네. 그래서 비만 기준을 27로 올리자는 게 지금 건강보험공단의 연구원의 주장인데 그렇게 되면 비만 치료 건강보험 적용 대상자가 줄입니다. 이런 관계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관련한 이제 의료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아니 25부터도 지금 위험도가 지금 그 전 단계부터 올라가기 때문에 25부터도 치료를 해야 된다는 입장인 거죠. 네. 지금 사실은 그래서 만성 질환을 가서 왜 고혈압은 왜 그때부터 고혈압이냐 이게 위험도가 올라가는 기준으로 살짝 합의라고 그러니까 의료계 전문가들 그렇죠. 합의 속에서 즉 치료해야 된다 어떤부터 치료했을 때 건강상 이득이 있느냐 이게 합의 과정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이제 비만도 단지 의학적인 지식의 옳고 그름만뿐만 아니라 그 뒤에 숨은 경제적인 어떤 요인들까지 결부되면서 현재 이런 논란이 좀 이루어지고 있지 않나 네.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래서 이제 지금 질문 주신 분도 사실 첫 질문은 그거잖아요. 자기가 네. 25를 넘은 것 같진 않아요. 25 네. 언저리에서 이렇게 그러니까요. 오락가락하니까 다이어트를 하고 있다라는 건데 네. 27로 되면 저는 다이어트 안 해도 되나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질문이 그러면 있었거든요. 10인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확실한 거는 제가 보기에는 이제 아까 보여드린 그 비만병 팩트시트 2024의 통계가 어쨌든 현재 연구 결과도 확실한 것 같아요. 즉 사망률은 이상하게 줄어드는데 근데 왜 그런지는 모른다. 네. 그런데 위험도는 또 현재 확실하게 기준부터 높다. 확실히 올라간다. 이거는 또 여러 연구에서 데이터에서 계속적으로 확인된다. 여기서 이 두 가지 결과로서 확실한 건 뭐냐면 저체중인 경우에는 사망도가 더 올라가요. 네. U자액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을 때. 네. 그러니까 우리가 비만이라는 것은 건강하게 잘 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소위 말하는 그 미용적 측면의 과도한 어떤 다이어트는 여전히 건강에서 해로운 거고요. 다만 이제 23, 25 이런 분들이 경우에는 중요한 거는 운동과 생활습관 개선을 계속적으로 하셔야 된다. 이게 건강상으로 이롭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아까는 사망이라는 걸 기준으로 했잖아요. 네. 사실은 그러면 우리가 이제 노년을 얘기할 때 뭐냐면은 과연 자기가 자기 몸을 온전히 누리면서 행복한 기간 있잖아요. 그러니까 병으로 앓는 기간이 아니라 네. 그런 기준으로 만약 삼았을 때는 그럼 또 U자형일까? 이거는 또 다른 문제거든요.
최근에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 한국 사회에서 보는 사망은 어느 날 갑자기 돌아가시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어느 순간 병 때문에 와상 상태가 되거나 활동을 못하고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그런 의지하는 삶을 사시다가 돌아가신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봤을 때 지금 지금 U자형 쉐이프로 보인다는 네. 것은 이 사망을 기준으로 삼은 거라고 하면 그러면 만약 건강한 삶의 기준으로 이렇게 만약 조건을 샀을 때는 또 어떨지.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의 그 통계가 보여주는 현실이 정확히 뭔지는 아직은 명확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렇지만 건강한 노년, 내가 건강하게 오래 산다는 관점에서 본다면 어쨌든 만성질환 발생 위험비를 낮추는 쪽으로 생각하는 게 좀 맞지 않나 현재까지는. 예, 좀 원래 전문가들이 이렇게 빠져나갈 구멍을 많이 만듭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보는 게 좀 타당하고 다만 무리하게 이렇게 다이어트 하기보다는 운동하시거나 활동량을 늘리고 그 다음에 건강하게 식단을 꾸리는 방향으로 체중을 좀 유지한다 이런 식으로 하신다면 좋은 게 아닌가 이게 현재의 결론 아닐까 이렇게 네. 조심스럽게 말씀드려 봅니다. 단순히 다이어트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건강 관리라는 측면에서는 그렇죠. 임닥터 말대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비만학회에서는 이 27로 아예 기준을 바꾸면 25에서 27인 분들이 난 이젠 괜찮아 이런 신호를 받을 수 있다 이게 네. 우려사항이 하나죠. 네, 행동하는 의사와 미디어 데모스가 함께하는 보건의료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이번 시간에는 비만 기준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임닥터 마지막으로 뭐 한마디. 그러니까 앞으로도 좀 논란이 될 것 같아요 이게 계속. 그래서 특히 이제 건강보험 적용과 관련해서 그럼 기준으로 뭘로 삼을 것이냐. 그러니까 치료의 기준과 또 이 적용 기준이라는 것은 또 묘한 차이들이 네. 있어가지고 다만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지 좀 이해하시는데 오늘 시간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